그 장성 싸움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장성 싸움에서 관군이 패배를 하면서 더 이상 조정에서도 야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고종한테 사실 외국군 청군의 어떤 그 참전을 요구하는 그런 계기가 된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실 나라가 완전히 홍경래 난 이후에 1812년 이후에 우리나라에 밀란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예. 그걸 갖다가 겨우겨우 다스렸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결국은 외세의 힘을 빌렸던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원세계를 통해서 이홍장까지 얘기가 가서 그렇죠. 청군이 개입을 하고 예. 청나라가 또 개입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천진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들어오고 근데 일본은 또 그 들어온 곳이 인천으로 해서 그렇죠. 용산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이후에 이제 또 경복궁을 점령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동학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화가 되다 보니까 동학도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전주에 입성한 이후에 그런 어떤 외국군들의 그 개입을 보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전주 화약의 계기가 되지 않나요? 전주 화약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농민군들은 농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그때가 모내기철이었었어요. 예. 모내기철이었고 지금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것이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동요를 했었고 그리고 전봉준 같은 경우는 그때 다쳐가지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학군 지도자들도 전봉준을 사로잡아가지고 갖다가 바치고 그냥 우리가 항복 오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설이 있었고 내부에서.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김계남이가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은 그게 가장 좋았거든요. 그때 올라갔더라면 그 당시는 청나라 일본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을 점령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들이 과연 조선을 제대로 다스렸을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주 하약을 맺지 않고 올라갔더라면 근데 결국은 김계남이는 올라가자고 했지만 전봉준, 김덕명, 손아종 그런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자고 해가지고 못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김계남이가 너 이놈들은 다시는 상종 오지 않겠다 하고 남원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절호의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지금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학혁명에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전봉준 장군인데 사실은 주목해야 될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아까 말씀하신 전봉준 장군과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류가 있었던 김계남 장군이잖아요. 그렇죠. 그 김계남 장군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봐야 되는 장소가 남원이잖아요. 그렇죠. 남원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남원의 될까요? 교룡산이라고 있어요. 남원의 진산이죠. 그러니까 운봉고원이 해발 495m쯤 되거든요. 그런데 남원의 진산 교룡산이 500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평지에서 높은 산인 줄 알겠죠. 근데 그 산이 왜 중요하느냐? 이 수훈 최재우 선생이 1862년에 동학을 널리 펴다가 결국은 그 쌍놈이 양반들어 또 되드는 세상을 만들어갔다고 하니까 막 그 당시에 막 그 도남소원을 비롯해가지고 경상도의 유생들이 막 상소문이 휘발쳐요. 요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결국 경주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왔던 곳이 바로 남원이었거든요. 그곳에서 8개월간을 머물렀었는데 은저감이라는 곳이 있어요. 선국사에 가서 보면 은저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은저감이라는 당호를 정해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전라도 유생들이 와가지고 막 경상도 유생이 왔으니까 당문을 청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송월당이라는 노스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문답을 요청해요. 그러더니 수훈 선생한테 선생은 유도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도를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불도를 좋아하십니까? 불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선도를 좋아하십니까? 선도도 좋아하는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탕이잖아요. 그러니까 송울당 스님이 그래요. 그러면 선생은 도대체 무엇을 좋아한단 말입니까? 이게 수훈 선생이 양파를 벌려놓고 노스님께서는 양팔 중 어느 팔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선생은 온몸을 사랑하시는군요. 아니죠. 온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죠. 꿰쳐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제자가 물어요. 왜 선생님은 아까 그 노스님을 우리 도로 교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해요. 이미 물든 종이는 건지면 찢어질 뿐이니 그대로 두는 게 낫네. 예. 서양 속담에 습관이 오래되면 품성이 된다. 품성은 문으로 쫓아내면 창문으로 되돌아온다. 어릴 때부터의 습성은 바꿀 수가 없는데 또 스님 것을 어떻게 바꾸겠느냐. 예. 그걸 말했던 데가 바로 은저감인데 예. 그곳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핵심적인 굿판 칼노래를 지었고 그리고 동학론이라는 논학문 우리가 동학론이라고 하지만 논학문이라고 하지만 동학론이거든요. 그렇죠. 그곳에서 동학을 얘기를 해요. 예. 서양에도는 서학이다. 동학에서 났으니까 동학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언급한 곳이 바로 은저감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동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저는 은저감이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 뭐 동학의 창도의 그 배경에는 경주에 용담정이 있지만 또 남원에 은저감이 있다. 이 그래서 양쪽을 김지아 선생님은 항상 나더러 얘기하기를 남자배 시초는 은저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사실 동학농민혁명만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사실 동학 사상이 정말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인내천 사람의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 안에 하느님이 깃들어 있다. 그걸 갖다가 동학을 처음으로 깨달음을 얻었던 용담정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들었다는 예시가 오심정 여심이잖아요. 예.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를 했던 데가 바로 용담정이고 예. 그 동학 사상 그러니까 동학의 13자 주문 중에 제일 시천조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모실시자잖아요. 예. 모실시자. 그러니까 서학 성경에도 우리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그러면서도 섬기지는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든 정치가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예. 똑같아요. 동학이나 서학이나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김지아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13자 주문 중에 첫 자만 있어도 된다. 모실시자. 예.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하느님을 귓삼을 때리고 하느님 것을 뺏으려고 오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것을 다 그 한마디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예. 사실 이제 모실시자 그 한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또 누구를 모시느냐 하는 그 천주에 대한 또 그 얘기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죠. 예. 그 천주 다 중요하지만 모실시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위적으로는 행동적으로는 우리가 실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실천 강령이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지금 남원 은저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동학의 창도 과정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장소였는데 바로 그곳을 동학혁명 당시에는 바로 김계남 장군이 집강소를 설치해서 또 혁명의 어떤 본거지로 삼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3.1운동의 33인 중에 한 사람인 백용선 성사 있죠. 예. 그분이 처음에 머리를 깎으려고 했었던 데가 바로 거기예요. 아하. 거기 와서 있다가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가 데려가가지고 나중에는 결국은 머리를 깎았던 곳은 해의사였거든요. 그래서 백용선 선사하고 수은 최지우 선생하고의 또 김계남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남원의 교룡산이죠. 예. 사실 이제 집강소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집강소라는 것이 이제 그 전주 화약 이후에 그 전라도 53개 현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사실은 실질적인 관민이 함께 자치하는 그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어떤 기구였잖아요. 오늘날에 얘기한다면 지방 행정 시대를 여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렇지만 관군에서 약속은 했지만 지키질 않았잖아요. 누가 지킵니까? 근데 최근에 지금 유네스코에서 바로 동학혁명 관련한 기록물 그거를 이제 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집강소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민주주의의 효시다. 뭐 그래서 이제 집강소에 관심도 가졌다고 하는데 김계남 장군하고 남원하고는 좀 더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김계남포는 정말로 대단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질서 정연했었고 그리고 이제 남원의 토호 박봉량을 징치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 남원에 가서 가자마자 이용원이라는 남원 부사를 갖다 목을 베고 아주
단호했던 사람이 김계남이죠. 그러니까 김계남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김기범, 김영주 그런 이름이 있었는데 통합농민혁명에 투신하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예. 그러니까 10개자 남영남짬 남조선의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역사학자 이덕일 선생 같은 경우는 진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은 김계남이다. 나라를 지었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했던 사람. 혁명적 열기가 가장 컸던 사람이 열화갔던 사람이 바로 김계남이었거든요. 그래서 김계남이가 나중에 2차 기포, 3대 기포 올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병사들을 잘 다루었는지 전주에서 남원까지 김계남 부하가 그냥 쫙 줄을 섰는데 전부 다 군복을 입고 행렬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대단했던 사람이 김계남이었었죠. 원래 김계남 장군의 본명은 따로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영주. 예. 예. 그래서 계남이라는 호를 쓴 게 뭐 남조선 도수를 열기 위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예, 맞아요. 그런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김계남 같은 경우가 동학에 굉장히 철저했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김계남의 도광김씨에서 접주가 24명이나 왔었거든요. 근데 다 무참하게 다 죽었죠. 예.